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오늘 금요일 아침이죠. 그런데 상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최소한도 눈으로 보이는 날씨는 상쾌합니다만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좀 환기 같은 것도 사실상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날에 여러분 모쪼록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금요일 한 주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비대위원장이 정식 임명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 새누리당의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희옥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비대위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비대위원을 재검토한다는 사실은 비박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은 고사하고 새누리당은 아예 노골적인 계파 투쟁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지만 만일 이런 상황에 빠지면 새누리당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해법은 있을까요? 집권당 내부 사정으로 원구성이 미뤄진다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겠다는 우려가 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크게 손해볼 상황은 아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원구성이 늦어지면 여론의 비난이 일겠지만 그 화살은 여당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은 손해볼 것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만히 있어도 자신들의 이미지는 상승하고 전국의 주도권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거 아마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손학규계 인사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총무본부장이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복귀 여부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마당에 더 이상 입장을 미루다가는 다른 대선 주자들에게 자칫 묻힐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손학규 전 대표는 어떤 정치 세력화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직접 정치 세력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정치 세력에 들어갈 것인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의 결단이 손학규 전 대표의 입장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손학규, 정의화 두 사람의 연대의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먼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예. 고용률 70% 달성하기가 솔직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솔직히 어렵다라고 얘기한 얘기가 솔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유 부총리가 이제 어제 인천 연수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인천 경영포럼 5천 강연회에서 예. 이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을 매우 중요한 정치를 목표로 삼았고 실제로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늘린 덕분에 사상 최고치긴 하다라면서 그러면서 솔직히 목표치 달성은 좀 어렵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선포하면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 밝혔지만 지난해 고용률이 65.7%로 목표치 66.9%에 미달했거든요. 예. 올해 로드맵상 목표치는 68.7%지만 다들 아시겠죠. 청년 실업률이 지금 최악이고요. 예. 또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마다 예정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이제 먹구름 잔뜩 꼈죠. 예. 유 부총리 스스로도 가장 아픈 부분이 청년층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다는 점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현재 얼마나 뼈아픈 지적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19대 국회에서 밀어붙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노동호법 20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했지만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이제 유 부총리 인터뷰 중 특이한 것은 고학력 젊은 외국 인력을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이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한 부분, 그리고 기후변화와 저유가가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점은 상대적으로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민정책,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이민정책에 대한 시급성 같은 것은 사실 논의할 때가 됐죠. 예, 그리고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그 순혈주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꾸준히 상승해가지고 이 대졸 출신이 200만 명을 지금 넘는 상황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615만 6천 명, 작년 동월 대비 14만 4천 명이 늘었고요. 임금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32%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 고학력 인력인데도 비정규직에 머무르는 근로자가 200만 5천 명이나 됐고 예.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대졸 이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고졸이 가장 많고 그다음 대졸이
그 다음 밑으로 중졸이라는 겁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이제 한 8,000명 정도 더 늘었고요. 근데 여자가 이제 13만 7천명이나 늘었다는 것인데, 통계청은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50대 이상 여성 고용이 크게 증가했는데, 시간제 근로자 등 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편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근속기간, 근로시간, 교육수준, 그리고 산업 및 직업 등 특성을 동일한 조건으로 제한한 후 분석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10.6% 수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제 생각에 10.6% 더 차이가 날 텐데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서 예산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예, 이거 그렇죠. 사실 홍보대사 뭐 부처에 누군지 사실 아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효과가 얼마인지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현재 각 부처 연예인 홍보대사 기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낭비적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최근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예인 홍보 기사를 기용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누군지도 참 별로 효과를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2004년부터 14년까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연예인 홍보대사에 지급한 모델료는 70억 원이 넘는다.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보건복지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산하 공공기관 세 곳은 최근 10년간 홍보대사 59명을 임명해서 22억 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 기재부는 복권위원회 홍보 비용으로 홍보대사 4명에게 11억 7,7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6명에게 10억 1,800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하고요. 가장 많은 이제 모델료를 받은 연예인으로서는 기재부 복권위원회 홍보대사로 2년간 활동한 이승기 씨, 5억 7천만 원 정도. 그다음 배우 조재현 씨, 배우 이명식 씨도 억대 모델료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각 부처가 연예인 홍보대사 기용을 자제하거나 모델료를 좀 낮추라고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피츠버그 4번 타자 강정호 선수 말이에요. 오늘 새벽 예. 경기에서 4번 타자 역할 아주 톡톡했어요. 그죠? 안타 3개를 계속 쳤습니다. 예? 예. 오늘 새벽에 애리조나 경기가 있었거든요. 예. 이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5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예. 시즌 타율 2할 9푼 8리를 기록했는데 이 3할 때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 피츠버그가 8대3으로 승리하면서 4연승을 달렸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안타 3개 몰아쳤던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 오늘 휴스턴전에서 8번 타자 좌익수로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는데요. 예. 이 볼티모어와 휴스턴의 경기는 잠시 후인 9시 10분에 시작합니다. 예. 어제 하나하고 넥센전 말이에요. 그저께 경기에 데자부 경기였다고 하는데 어제 하나가 이겼죠? 예, 이 하나와 넥센이 화수목 주중 3연전을 벌였거든요. 예. 세 경기 모두 다 한 점 차 승부였습니다. 이 그제 경기에서 하나가 8대9로 패했을 때 이 마지막 9회에 이 마무리 투수 정우람 선수가 넥센 홍성갑 선수에게 동점타를 얻어맞았거든요. 예. 이 동점타 뒤에 곧바로 어이없는 폭투로 결승점을 내주기도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이 정우람 투수가 다시 마무리로 등판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7대6 한 점 차로 앞선 9회 2사 2루에서 또다시 홍성갑 선수를 만난 겁니다. 예. 이 정우람 투수 전날과는 다르게 공 4개로 헛스윙 삼진 잡아내면서 한 점차 승리를 지켜냈고요. 예.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하나가 7대6으로 이겼고요. 예. SK도 NC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는데 이 4대6으로 뒤진 9회에 최정, 정의윤 이 두 선수가 두 타자 연속 홈런을 날리면서 6대6 동점 연장전으로 경기를 몰고 갔고요. 연장 10회 초에
이 박지성 선수가 3런 홈런 날리면서 9대6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모두가 이런 인생을 꿈꾸죠. 예. 이게 막판 대역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선두 두산 KT 6대3으로 이기고 3연승 달렸고요. 예. 롯데는 LG를 7대4, 기아는 삼성을 9대2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박태환 선수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박태환 선수가 대한체육회하고 면담을 연기한 이유가 어제 밝혀졌는데 체육회가 무슨 타협안을 제시했다고요? 예, 어제 이 몇몇 언론에서 이 박태환 선수가 그제 대한체육회와의 면담을 연기한 것이 체육회로부터 타협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거든요. 예. 이 타협안의 내용은 리우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해서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명예회복의 기회는 내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의미합니다. 예. 예, 박태환 선수 측에서는 체육회와 지금까지 소통을 해온 것이 맞다. 처음에는 입장차가 컸는데 대화를 통해서 좁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협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이 박태환 선수 측에서는 현재 올림픽이냐 세계 선수권 대회냐를 놓고서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또 올림픽은 되고 올림픽은 안 되고 세계 선수권 대회는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대체? 첫 번째는 이 자존심이자 체육회 위상 때문인데요. 예. 이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예. 그런데 올림픽 출전이 문제가 되니까 입장을 바꿔서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이 이 체육회로서는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 두 번째는 이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권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이 카스에서 다루게 된다면 국제적인 이슈로 비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체육회 입장도 살리고 박태환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올림픽 출전만 하지 않으면은 규정을 바꿔서 내년 세계 선수권 대회는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타협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체육회 위상 이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명분을 쌓겠다는 건데 이 협상을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런 명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걸 오히려 반증해 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협상을 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이 체육회가 제가 보기에는 무능과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이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이 국가대표 선발 개정안을 만들고 이것을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심의한 뒤에 이사회가 의견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벌써 협상하면서 내년에 세계 선수권대회에 출전시켜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누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회의,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했냐는 거죠. 이 공식 절차 거치지 않고 또 누군가의 밀실 행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경기력 향상위원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이사회 이게 다 뭐가 되겠습니까? 어디에선가 결정해서 지시가 떨어지면 거수기 노릇한다는 건데요. 스포츠 공정위원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박민수입니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도 환경 보호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죠.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환경 보호 팁 알려드릴게요. 전 출근길에 웬만한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점심시간에 길게 자리를 비울 땐 컴퓨터 모니터를 끄고 나가고요. 점심 먹고 사무실에서 믹스커피 한잔 한다면 종이컵을 쓰지 않고 개인 텀블러에 담아 먹습니다. 가까운 한두 층 정도 오르내릴 땐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해요.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제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환경사랑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벼운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녹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들리세요? 감기 오는 소리. 감기 이제 오자마자 잡으세요. 증상은 달라도 초기 감기에는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약국에서 판피린. 동아제약. 마침내 현대건설이 동탄 이신도시에 옵니다. 1479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동탄 이신도시에 처음 옵니다. 자연 속 IoT 첨단 생활, 동탄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동탄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6월 분양 예정. 문의 1877-5510 현대건설.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더샵. 5월 20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문의 032-723-9600.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예, 자동차 엄청 밀리기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봐야겠죠? 8시 33분 38초 지나고 있는데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늘의 안개와 미세먼지까지 뒤섞여 시야가 뿌였습니다. 출근길 바쁘시더라도 안개등과 전조등 꼭 켜시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여유 있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방면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아직은 긴 구간이 30km 미만입니다. 같이 가는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을 지나 한강대교 사이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는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 안개가 아직은 자욱하게 껴있는 모습인데요.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이후 청담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분당 수수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부터 탄천 1교 구간 2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처리 작업 여파 때문에 뒤로 장지 나들목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한 차량이 도로 정지 신호 중에 갑자기 가속으로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세 차례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요. 제조사 측은 차량에 결함이 없다고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차 말이에요. 급발진이 진짜 맞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급발진이라는 거는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차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급발진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대개의 경우 이제 급가속이 발생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이제 급발진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이런 예. 급가속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상시 이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차량이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는 그런 예. 추진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가속력이 발생을 아하. 해서 예. 운전자가 상당히 놀라고 당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상이 있을 때 제일 문제가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할 수 있다는 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합해가지고 이제 급발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수님, 예.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오토 그랬지 않습니까? 오토매틱. 예. 그러니까 예. 자동 변속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근데 만일 우리가 그 기아 넣는 자동차 있잖아요. 예. 수동으로. 이 차든 급발진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 수동 변속기에 대해서는 급발진에서 보고된 사례가 정확히 없거든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예. 메이커에서는 차량에 나중에 사고 후에 조사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고 예. 이것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착각해서 밟은 것이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합니다. 100% 여태 것이요. 예. 그런데 운전자들이 브레이크 페달하고 가속 페달을 착각해서 밟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예전에 스틱 차량에서는 이런 일이 왜 빈번하지 않고 오토매틱으로 자동 변속기 도입 이후에 이런 현상이 자주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일반 승용차를 제외하고 대형 화물 트럭이나 버스에서 급발진 사고가 뭐 일반 승용차처럼 1년에 80건 이상 보고되는 일은 없거든요. 저도 보고된 적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결국 이렇다고 하면은 이상한 거죠. 승용차 운전자들만 페달하고 각 브레이크를 착각을 해서 그것도 오토매틱 도입 이후 차량 운전자들만 약간 뭐 좀 이렇게 헷갈리고 착각을 한다. 이거는 좀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대형 버스나 트럭 같은 거 급발진하면 진짜 큰일 날 텐데. 예. 그렇죠. 정말 뭐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 교수님 이게 결국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뭔지는 모르고 그렇다는데 이게 결국 자동차에 뭔가 이 전자계통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급발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가 예전에 이런 특별한 부분을 조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특별한 차 중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사고 차량들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ECU라고 전자 제어 장치가 기본적으로 다 달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ECU의 어떤 회로들이 보니까
이걸 갖다가 샘 사진이나 전자현미경 사진 같은 걸로 좀 확대해서 봤을 때 이 현미경 사진에서 손상된 회로 부위를 좀 발견을 한 거예요. 예. 결국 이렇게 회로가 일부가 손상이 돼 있다는 얘기는 결국 배터리에서 어떤 전압 공급 같은 게 일정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전압의 변동이나 불치 때문에 오작동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도 급발진 인정 안 되고 있죠, 지금? 예, 맞습니다. 외국에서도 급발진이 정확히 인정된 경우는 없고요. 예. 물론 이제 도요타 사건이 급발진 관련한 사고로 해서 뭐 약 40억 달러니까 4조 7천억 정도 지급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정확히 보면 이제 급발진이라는 운전자들의 주장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도요타에서 조사를 고의적으로 좀 지연을 하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이래가지고 좀 괘씸죄로 막대한 보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 이제 급발진이다라고 100% 판정이 나가지고 보상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EDR이라고 그러죠? 그 사고 기록 장치. 이게 이제 사실 그 최근에 나온 차량은 다 이게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EDR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죠? 예, 다 달려 있으면 이거를 공개하면은 급발진인지 아닌지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EDR이라는 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냐 밟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 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담을 말씀드리면 몇 년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사립대학의 자동차 전문 교수님이 수입차를 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신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럴 때 당연히 CCTV를 봤더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메이커에서 뭐라 그러냐면 착각을 해서 브레이크 페달하고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거다. 그러면은 보통 주장합니다. 신형 예. 차량은 자동차가 멈추던데 예, 가속기하고 멈추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최근 차량들의 출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아도 그렇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그 EDR이라는 게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이 EDR에 대한 어떤 해독할 수 있는 기술이 국가수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거든요. 예. 제조사의 경우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EDR 판독을 제조사 AS센터의 경찰에서 의뢰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건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판매도 안 하고 있고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에 대한 어떤 전문가나 객관적인 연구가 좀 어려운 부분이 현재의 현실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운전자분들이 억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 예. 제 제자의 아버지도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RPM이 높아지면 속도가 해가지고 아주 큰일 날 뻔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억울하신 분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이거 방법 없네요, 그러면. 이거 자기 제 잘못이 아니다. 이거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요, 실제 그 블랙박스 요즘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는데, 최근에는 뭐 다 투채널로 전방 후방을 감시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방 감시 카메라를 저도 가속 페달 옆쪽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차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사건을 증명하는 것보다도 제가 안전하게 대처를 해야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블랙박스에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분명히 밟고 가속 페달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고 요즘 뭐 언뜻 방송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블랙박스를 선전하는 메이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불안한 건데, 저는 한 스틱으로 한 15년 운전했거든요. 예. 근데 요새는요, 스틱으로 하려면 따로 주문을 해야 돼요. 그 아주 독특한. 요새는 그러니까 오토가 기본이고, 스틱이 이게 따로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차 가격 생각하시면 나중에 파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스틱이요? 때까지 사셔야 돼요. 진짜 그러네요. 또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부에서도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거 뭐 이제 그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나 이런 데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왜냐하면 이런 연구를 할 때요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그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뭐냐면 가장 어떤 원인을 분석할 때 복잡한 여러 가지 가정을 세운 이론보다는 가장 심플한 게 정답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급발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처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해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솔직히 제가 가장 기다려지는 코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네마인 뉴스입니다. 금요일 날 보내드린다는 의미에서, 야, 이제 일주일 다 갔구나. 그런 의미에서 또 기다려지고, 또 하나는,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영화 참 좋아하는데요. 재미있는 영화 얘기해서 참 그렇고요. 자,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최강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여름에 극장이 잘 되나요? 딴 데보다? 네, 아무래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극장은 성수기로 접어들고 있죠. 예. 왜냐면 이제 여름에 더워지잖아요. 네. 극장 시원하잖아요. 네. 에어컨도 빵빵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학도 되고 학생들이 이제 극장 많이 몰리면서 블록버스터들이 특히나 여름 시즌에 많이 개봉하죠. 엑스맨 아포칼립스. 네. 그죠?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마블 코믹스라고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만화 브랜드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마블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직접 자기들이 만든 캐릭터를 가지고 영화를 찍고 있어요. 예.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엑스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게 2000년부터 쭉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예.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2011년에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 이제 리부팅을 했습니다. 예. 쭉 시리즈가 이어오다가 뒤로 간 거죠. 예, 과거로 돌아간 거죠. 1960년대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 그리고 이번 주에 엑스맨 아포칼립스. 그래서 리부팅된 뒤에 이제 세 번째 작품이 개봉을 했는데요. 이번이 뒤로 간 거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간 뒤로 간 거. 어떻게 저보다 잘하시네요. 아니요, 들었어요. 예, 개봉 첫날 수요일에 개봉했는데 수요일에 개봉한 그 첫날 30만 명 모았습니다. 곡성을 제치고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지금 이번 주말에 예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이 히어로 이런 영화가 잘 되는군요. 네. 아무래도 히어로 영화들이 어벤져스도 그렇고 한국 관객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분명히 음식도 한국 음식만 먹고 참 그런데 저는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그 머리 빡빡 깎은 사람 나오잖아요. 엑스맨에. 네. 자비에 교수라고 해서. 네. 젊을 때 얘기 쭉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렇죠. 젊을 때 얘기네요. 예, 젊을 때 얘기입니다. 자비에 교수 원래는 이제 자비의 교수가 맞는데 나중에 이제 프로페서 X라고 이제 불리게 되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자비의 교수의 젊은 시절 얘기인데요. 1983년이 배경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는 1960년대가 배경이었잖아요. 그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는 이제 막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번 작품은 1983년을 이제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은 근데 고대 이집트로 올라가서 시작이 돼요. 고대 3600년경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파라오라고 하죠 보통 왕이 사실은 돌연변이었다. 왜냐하면 엑스맨 시리즈의 그 캐릭터들이 다 돌연변이잖아요. 그렇죠. 초능력을 지닌 돌연변이들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돌연변이가 가진 이름이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스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혹은 묵시록 이런 뜻입니다. 아포칼립스 나우. 그죠? 네, 그게 이제 지옥의 묵시록 우리나라에죠. 그 아포칼립스는 이제 그 그리스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최초의 돌연변이가 1983년 이집트에서 깨어나는데 이 사람이 타락한 문명에 분노를 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지워버려야겠다. 새로 이 세상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포칼립스가 이제 주합을 합니다. 그 세상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멸망시키기는 야심을 가지고 이제 여러 그 돌연변이들을 이제 규합을 하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엑스맨의 아주 유명한
그 나중에 프로페서 X와 대립하게 되는 매그니토. 네, 매그니토를 이제 영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스톰이라든가 사일록, 아크엔젤 이런 그 돌연변이 초능력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더 강력한 힘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포호스맨이라고 하는 세력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요새는 하여간 집단적으로 굴어요. 어벤져스도 뭐 봐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프로페서 X가 이제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초능력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근데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 아포칼립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아포칼립스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자신의 이제 제자들인 여러 그 초능력 돌연변이들을 규합해서 또 맞서게 되는 그런 엑스맨과 엑스맨의 네, 그런 대립 구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비슷하네요. 예? 어벤져스하고 좀 비슷하죠. 네. 예. 아 슈퍼맨 대 배트맨도 그렇고. 네네. 요즘에는 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대립을 해요. 히어로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사람하고 대립하는 건 재미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영화 곡성이 어제 500만 넘었다 그러죠. 네. 예? 근데 뭐 이런 곡성류의 좀 우스한 영화 이번 주에 개봉한다 그러죠? 예, 이번 주에 개봉하는 공포 영화 가운데 이제 썸니아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썸니아가 이제 인썸니아라는 말은 불면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을 빼고 썸니아 하면은 이게 라틴어로 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번 주에 개봉한 그 영화 썸니아는 이제 꿈을 매개로 해서 공포를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시하고 마크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젊은 부부인데 아이를 한 5살, 6살 무렵에 아이를 사고로 잃어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기로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 입양해 온 아이가 이제 코디라고 하는 아이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착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코디가 이 잠이 들면요. 그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 코디가 꾸는 꿈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집에 왔는데 이제 그 제시 아내죠. 제시가 그 잃어버린 그러니까 사고로 잃은 아들을 잊지 못해서 그 아들의 사진을 거실에 걸어놨거든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이 코디가 와서. 그리고 꿈속에서 그 코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이제 떠올린 거죠. 근데 그게 제시 부부 앞에 바로 나타난 거죠.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는 이 코디라고 하는 친구의 꿈을 통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을 계속 만나게 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막 일부러 수면제도 먹이고 계속 자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제시는 자기가 잠을 자면 나쁜 놈이 나타난다. 악마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 자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수면 장애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억지로 재워요. 재우면은 나타나니까. 아들이 나타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디가 악몽도 꾼다는 거죠. 그러면 악몽이 현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무서운 톤으로 말씀드렸나요? 예, 아니, 뭐, 예,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그 노력을 제가 팍팍 느껴집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꿈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나이트메어 시리즈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랬죠. 예. 근데, 여기 코디나 제대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추워지죠? 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도 굉장히, 근데 이런 영화는요. 비 오는 날 가서 봐야 돼요. 진짜로 제가 곡성을 비 오는 날 가서 봤거든요. 근데 보는데 자꾸 뒤에서 누가 저를 잡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무섭네요. 제가 무섭게 해드려야 되는데. 별 말씀을 다 하세요. 하여튼 이 영화 썸니아는 이제 꿈이라고 하는 걸 매개로 해서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투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꿈이 다시 현실로 투영된다라고 하는 참신한 설정인 거죠. 근데 그게 비단 이제 공포뿐만 아니라 이제 판타지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 썸니아는 이제 기존의 다른 공포 영화들과는 달리 꿈을 매개로 공포와 판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휴먼 드라마적인
그런 요소도 들어간다. 호흡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막 관객들을 으스스하게 막 간담 서늘하게 막 몰아가는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만약 정말 무서운 영화를 원하시는 그런 공포 영화 관객들이라면 매니아가 있죠. 예, 그런 관객들이라면 썸녀는 좀 싱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음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번 주 개봉작 엑스맨 아포칼립스라는 작품이 이제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메가폰을 잡은 건데요.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원래 엑스맨의 원조 감독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페스트, 그 첫 번째 리뷰된 그 작품 퍼스트 클래스는 이제 다른 감독이 했고요. 이제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부터 아포칼립스까지 이제 두 번째로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굉장히 치기 어린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상의 핵무기를 전부 하늘로 날려보내거든요. 아포칼립스가. 그때는 베토벤 교향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퀵실버라고 하는 돌연변이 초능력자가 그 영재학교의 학생들 구해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공간 이동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퀵실버가 나올 때 이게 1980년대가 배경이기 때문에 그 1980년의 유행곡이었던 유리스믹스의 스윗 드림스를 삽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곡을 한번 추천을 오늘은 그냥 꼭 얘기가 많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광희 영화 평론가였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도 한 주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여느 때처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정말 행복하게 보내실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